2023년은 상고하저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24년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계시거든요. 과연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는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 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예,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시장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중요하죠.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도 빠른 판단이 또 요구가 되는 시기예요. 앞으로 점점 이제 그럴 겁니다. 시장 자체는요. 자, 그래서 2024년도의 핵심 키워드는요. 여러분들 사실 나머지 거 다 모르셔도 돼요.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키워드 상저 하고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예. 서울에 한번 주택거래량 한번 볼까요? 작년에 23년대 주택거래량 보면 1월 달에 저점 찍고 2월 달부터 확 올라갔어요. 2월 달부터 확 올라가다가 9월 달부터 확 빠지면서 지금 11월 달에 2,000건도 안 되고요. 지금 12월 달은 통계치가 아직 안 나왔죠. 12월 달 통계치는 1월 말이 돼야 나오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1,000건 전후로 아마 될 겁니다. 자, 어때? 완전히 이렇게 뭐 V자죠, V자. 예, V자로 올랐다가 또 V자로 또 꺾였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만큼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하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작년에 시장을 보면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1월 달에 저점 이후에 이제 저금리,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그러니까 4% 초반. 정책 모기지론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막 시중금리 5%, 6%대 막 됐었거든요. 주담대 금리가. 근데 4%대가 나오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해준 거죠. 예,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면서 이게 1월 달에 나오면서 2월 달부터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아까 이제 데이터로 보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 여러분들 지난 1년은 자, 강남 상구하고 용산은 회복이 거의 다 됐죠. 예,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서울 도심에서도 선호도가 떨어지는 노도강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회복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예, 대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상고하저.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회복이 빨랐고요. 예, 그렇지 못한 지역은 회복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양극화가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시장 자체가 9월 이후에 금리가 상당히 불안해지면서 예, 금리가 상당히 좀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강남 상구하고 용산, 마포, 뭐 성동 이런 지역이 급등을 해버리면서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쌓이면서 지금 거래량들이 상당히 지금 감소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상황까지예요. 지난 1년 동안에. 예. 자, 그럼 2024년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예. 23년도 초에 정책 모기지가 시장에 공급이 되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됐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보다 더 낮은 금리예요. 예. 1.6%에서 3.3% 더 낮은 금리입니다. 그래서 저금리, 얘는 근데 한정돼 있죠. 신생아 대출 27조 원 정도로 공급이 됩니다.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40조 원 정도로 공급이 됐거든요. 예, 이번에는 27조 원 정도로 이제 신생아 대출이 이제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얘는 매매 시에는 9억 이하짜리, 전세 시에는 수도권은 5억, 지방은 4억 이하짜리가 가능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신생아 대출이 공급이 되면서 이제 시장의 유동성들이 앞으로 이제 공급이 많이 될 거예요, 또. 근데 이제 대상은요, 작년 이후, 그러니까 2023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생아부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출생아부터.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이거 받겠죠. 예, 저금리 당연히 받겠죠. 안 받을 일이 없겠죠. 예, 연 3% 적으면은 뭐 1%대인데 무조건 받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9억 이하 지금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이제 임대 시장을 한번 보면요. 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 상당히 많이 감소하는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예, 입주 물량이 23년도 대비해서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 나요. 3분의 1 토막.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뭐 이제 금리 인하 지금 될 거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된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럼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전세 수요는 더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빌라 이제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비아파트 시장 전세 수요가 또 아파트 전세로 유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전세 시장은 상당히 강세를 띨 겁니다. 이거는 선호도가 낮은 지역이나 높은 지역이나 다 똑같아요. 예. 그러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고하저의 시장이었다면 저가 지역 같은 경우가 가격 회복이 아예 안 됐거든요. 대략 지금 다 더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항상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 다음에 온도차가 발생하듯이 그 전에는 이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하급지들이 오르기 위한 시간차가 항상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온기가 오기 전에 지금 시장이 지금 냉각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저가 지역은 매매 시장도 상당히 약세였고요. 근데 임대 시장은 상당히 강세죠. 자, 그럼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임대 시장은 상당히 강세일 거니까 임대가가 올라가게 되면 매매가하고 임대가의 갭 차이가 이제 줄어들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전세 가격이 상당히 강세다, 매매가랑 적어진다, 그럼 수요자가 이제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런 저가 지역이 아까 저금리 그 정책 모기지랑 딱 맞죠? 예, 9억 이하짜리 정책 모기지로는 이제 사용하려는 수요자들이 이제 많아질 거니까 이런 지역 쪽, 그러니까 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자가 유입이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 저, 하, 고의 시장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분양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 분양 시장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원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건축비라던가 이런 원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라던가 도심 지역에 입지해 있는 분양가 상승 요인이 더욱더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의 분양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 가만히 보시면 이 원가라는 개념을 봤을 때 건축비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뭐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어떤 시행사가 어떤 부동산을 공급을 하려면 땅을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를 매입을 할 때 당연히 자기 돈으로 다 매입하는 시행사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매입하는 건데 그럼 토지 가격이 지금 높은 지역들은 이자를 지금 많이 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자를. 예, 이것도 당연히 지금 원가에 다 포함을 시켜야죠. 즉, 그래서 뭐냐, 이런 그 원가 상승이 지속이 된다, 건축비라던가 인건비뿐만 아니라 땅값에 대한 이자 비용도 발생을 한다. 그러면 땅값이 비싼 지역들은 분양가 상승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에도요, 지금 지방하고 수도권 지역의 분양가 상승률을 보면 거의 한 2.5배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더 높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지역별에 따른 또 양극화가 상당히 지금 또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역별에 따른 양극화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고, 그래서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그 다음에 분양가에 따른,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도 분양가에 따른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분양가가 높더라도 수요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붙어요. 단 뭐가 가능해야 돼요? 시세 차익이 가능하면. 그러니까 분양가라든가 지역별에 따른 양극화는 2024년도에도 상당히 양극화가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년도 부동산 시장을 보면 우리가 재건축 상당히 강세였고요. 예, 그 다음에 재개발 시장도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재개발 시장도. 근데 2024년도에도 요거는 똑같이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뭐 정책이 바뀐 게 없어요. 예. 제가 23년도에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의 주택 공급 기반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지역은, 특히 수도권 지역은 택지 공급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정비사업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자, 그러면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저층 주거 지역은 모아, 신소,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선정이 되거나 지정이 계속 될 거고요. 그럼 선정이 되거나 지정이 되는 지역들은 또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23년도에도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24년도에도요, 어찌됐든 서울은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정비사업밖에 답이 없습니다. 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즉, 정책 방향성이 그쪽이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정책 방향성에 맞는 곳이랑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하자. 이게 바로 정비 사업이다. 예, 그래서 정비 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들은 지난해와 예, 동일하게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높을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024년 예,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드렸는데요. 한 가지 핵심 키워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올해 부동산 시장 키워드는 상저, 하고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길고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다시 한번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입주 물량이라던가 뭐 금리 여파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 더 좀 깊이 있게 2024년도에 대한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드릴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뭐 정비 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들, 뭐 재건축 이슈가 있는 여의도권이라던가 이런 지역들, 아니면 재개발 이슈가 큰 용산 같은 지역들, 아니면 최근에 또 선정이 되었던 지역들은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2024년도도 이제 동일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좀 이제 뜰 수 있는 올해 선정이 가능한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현장 세미나에서는 제가 좀 지역 공개를 해드리면서 좀 세미나를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또 정비 사업에 소액으로 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좀 세미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